네, 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지난번 저의 부족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오늘은 제가 햄버거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못해도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특히 회사에서 진짜 열이 받아서 퇴근한 날에 브루클린 더버거 조인트라는 햄버거집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할라피뇨가 가득 들어간 페퍼스 딜라이트랑 닥터페퍼를 시켜서 천천히 먹고 교보문고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찾아낸 힐링 루틴이라고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도 제목부터 아주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기사의 부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In the age of AI, running a McDonald's may soon look a lot more appealing. 인공지능 시대에는 맥도날드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부제입니다. 제목은요, 더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Franchising has quietly made countless Americans rich. 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조용히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는요, 이번 연도 이코노미스트 5월 30일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기사는 미국의 프랜차이즈 경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와 양상은 또 우리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기사는 처음에 그레그 플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그 플린이 누구냐면요.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의 명예의 전당에 레이 크룩과 같이 올라가 있는 인물인데요. 레이 크룩이 대체 누구냐고요? 사실 더 친숙하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브랜드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맥도날드요. 기사의 부제에 언급된 맥도날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운더라는 영화 아시나요? 거의 10년 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레이 크룩이라는 인물이 1954년 캘리포니아의 작은 햄버거 가게를 발견하고 이를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가 레이 크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현재 맥도날드는 무려 44,000개가량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무려 1965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으로 자체 홍보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국적으로 733억 달러 이상의 GDP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인 8명 중 1명이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레스토랑의 집합으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기사에서 말하는 부분과 접점을 만드는데요. 관련된 기사 원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총 3문장입니다. Owning a franchise may be the purest distillation of the American dream. 프랜차이즈를 소유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일지도 모른다. Some 95% of McDonald's 14,000 American outlets are operated by franchises, and the chain has presumably created more millionaires than any firm in history. 맥도날드의 미국 내 14,000개 매장 중 약 95%가 가맹 점주에 의해 운영되며 이 체인은 역사상 그 어떤 기업보다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했을 것이다. We are not going to be Steve Jobs or Elon Musk, says Matt Haller, who runs the IFA, but many can imagine themselves saving up to have a go at our American business of slinging hamburgers. IFA를 이끄는 맷 할러는 우리 모두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 햄버거를 뒤집는 지극히 미국적인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앞서 소개드린 부제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미국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프랜차이즈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변호사가 되거나 금융업에서 일하는 것이 확실한 부가 보장이 되는 길이었지만 AI 발전 때문에 더 이상 확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내가 인공지능 관련하여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실패한다는 거죠. 다만 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나에게 사회적 명성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Franchising may not be glamorous, but really efficient. 기사는 특히 프랜차이즈의 특성 중 효율성을 기반으로 설명을 전개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프랜차이즈의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프랜차이즈의 작동 방식에서 오는 효율성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Franchising works because of the deep laws of economics, is productively aligned incentives and divides labor. 프랜차이즈가 작동하는 것은 경제학의 깊은 법칙, 즉 동기부여의 정렬과 분업을 생산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면 기반의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창출하는 일자리 측면의 효율성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s really not a franchise that you can learn without people. 사람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사실상 없다. 하나씩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 볼게요. 자, 이제 이야기의 앞부분에 버려두고 온 그레그 플린이라는 인물을 다시 데려와 보겠습니다. 현재 7개 브랜드, 3,000개 넘는 프랜차이즈 매장, 그리고 총 자산가치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서 말이죠. 그레그 플린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애플비 레스토랑에서 시작합니다. 1994년의 일입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레그 플린은 친구들과 조금 다른 커리어를 선택합니다. 친구와 레스토랑을 오픈한 것이죠. 몇 년 후 그레그 플린은 워싱턴주에 있는 애플비 레스토랑 8개를 인수하게 됩니다.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제공되는 금융 지원을 활용한 인수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효율성이 나옵니다. 바로 프랜차이즈 안의 프랜차이즈입니다. 플린이 처음 8개의 애플비 매장을 인수하면서 현지 직원인 댄 크랩스바의 조언을 수긍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매장의 운영 방식을 크랩스바흐에게 넘기고 대신에 수익 배분 계약을 제안한 겁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기존 가족 중심의 식당에서 멋진 바 체인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을 늘릴 수 있었고 이후 62개의 애플비 매장을 추가 매입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이를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지역 매니저들이 수익을 공유하며 현지 시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본사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무나 교육 등의 영역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의 본사와 가맹점주의 상호 간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메뉴나 영업시간 등을 통제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기 자본을 투자할 준비가 된 가맹점주를 활용하여 회사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는 검증된 브랜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는 가맹점주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수많은 직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로열티를 제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부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지 조건에 맞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니까요. 그저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와 제품에 집중하고 가맹점주는 현지 조건에 맞춰 적응하는 것으로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앞선 설명을 정리해보자면 특히 프랜차이즈 안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주정부와 연방정부 형식의 수익 공유 모델이 강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기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It crops up when a business requires a lot of employees to be geographically dispersed. When monitoring staff would be hard or expensive, and when a knowledge of how local markets work is important. 이 모델은 비즈니스가 지리적으로 분산된 수많은 직원을 필요로 할 때, 직원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 그리고 현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할 때 나타난다. 물론 이런 효율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의 계약 구조가 레이 크루기 맥도날드를 맡았을 당시와 같은 구시대적 모델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맹점에 대한 자재 판매나 라이선스 수수료 청구하여 마진을 넘기는 방식 말이죠. 프랜차이즈의 계약의 구조가 앞서 이야기한 수익 공유 모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맹점주가 생각한 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가맹점을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니까요. 달리 말하면 구시대적인 프랜차이즈 계약과 신생 브랜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효율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는 사실 프랜차이즈 자체의 장점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배경에서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장점으로 보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약 25만 명의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의 수가 85만 개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약 900만이 고용되어서 미국 전체 GDP의 3%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또한 직원이 최소 1명 이상인 기업 8개 중 1개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던킨도너츠, 메리어트 호텔처럼요. 이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즉 달리 말하면 AI 시대의 노동자들은 AI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수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동을 가르치거나 음식을 요리하는 대면 비즈니스와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앞에 설명했던 맥도날드를 다시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던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었죠. 결국 이 기사는 다가오는 AI 시대에 프랜차이즈 경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셈입니다. 프랜차이즈란 사업 자체의 사이즈를 키우는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으면서 노동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이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만연한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이 기사는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미국식 자본주의의 강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Franchise thrives in part because of strengths of American capitalism.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 franchise brands, while deep capital markets make easy for franchises to borrow. 프랜차이즈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강점 덕분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호하고 고도화된 자본시장 덕분에 가맹점주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 기사가 처음에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AI가 맥도날드라는 생각하지 못한 고리가 궁금해서 읽기 시작한 기사였음에도 잘 읽히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 또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도 들더라고요. 먼저 기사에도 등장한 열성적인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을 자처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프랜차이즈 부를 흡수하는 건 사실 햄버거를 뒤집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사모펀드의 자본을 등에 업고 수백 개 매장을 쓸어 담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을 생각해 본 거죠. 결과적으로 평범한 개인이 프랜차이즈로 백만장자가 되는 순수한 아메리칸 드림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AI 시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산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단순히 노동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이는 국가적인 효율성이나 성공 모델로 볼 수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의 양은 늘리지언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앞으로도 발달할 기술이 이러한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인 FDD를 작성해야 하고 이에 초기 비용과 로열티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프랜차이즈에 따라서 위험도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초기 비용은 본인이 조달하여 지불하는 부분이니까요. 해당 기사의 연관 기사의 부제를 보여드리면요. 피자부터 필라테스까지 프랜차이즈는 백만장자를 찍어내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에 실체가 없는 테크 버블에 매달리는 것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는 분업화된 시스템인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꽤 참신합니다. 햄버거에서 시작한 것 치고는 꽤 진지한 결론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만연했던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판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이 새 매장을 열 자본을 대는 값싼 성장 전술에 불과하며 가맹점주 또한 진정한 기업가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나 기사는 성공한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과 이에 뒷배가 되어주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설명합니다. 요즘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면 프랜차이즈의 수익 공유 구조는 매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요. 그러니 이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은 결의 이야기는 아닐 수는 있지만요.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좋아해서 구매를 한 책이기도 한데요. 을류문화사에서 출판된 브랜딩 인사이트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띠지에 보면요. 아마존, 맥도날드, 코카콜라,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이끄는 터너 더크워스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처음을 맥도날드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요. 맥도날드 부분만 조금 공유해드리면 맥도날드 챕터의 제목은 바로 팬덤입니다. 팬덤이 팬덤을 부르고 또 그럼으로써 브랜드와의 유대가 깊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I'm loving it 이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문장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고객은 어릴 적 처음 맛본 해피밀부터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와 처음 함께 먹는 해피밀까지 그 후로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브랜드와의 추억을 기억한다. 그 감정, 즉 팬덤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다. 축구 연습이 끝나고 귀갓길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들리는 일,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자정에 즐기는 야식, 감자튀김을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는 습관, 늘 하던 대로 친구에게는 피클을 빼주는 모습 등등. 이 모든 개인적 취향과 세세한 습관들, 순간들과 추억들이 모여 팬덤을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I'm loving it이 된다.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생생한 감정으로. 어쩌면 또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해서 프랜차이즈를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가 찍어주신 맥도날드에서의 사진만 보더라도 당장 맥도날드로 뛰어가서 치킨 너겟에 메이플 소스 가득 묻혀서 먹고 싶어지니까요. 햄버거 이야기로 시작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사실 저는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을 더 좋아해요. 통새우 마퍼에 꼭 새우 추가해서 드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재밌는 새로운 기사가 있다면 들고 돌아와 볼게요. 감사합니다.